허 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사망했습니다. 코미디언으로 큰 인기를 얻은 뒤 국민 MC로 전성기를 누렸던 서세원 씨. 그는 어쩌다가 머나먼 이국 땅 캄보디아에서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걸까? 캄보디아 경찰이 발급한 서세원 씨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운영사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 운영을 같이 하던 서세원 씨가 사망 당일 병원에 출근한 건 오전 9시. 김 씨가 끓인 김치찌개로 아침 먹은 뒤 10시로 예정돼 있던 간호사 면접을 함께 봤다고 합니다. 면접이 끝난 시각은 10시 20분경. 다른 일로 뭐 치과를 갔다 그러던 다른 일로 나갔을 때 세훈 형하고 간호사하고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호사와 단둘이 치료실에 들어갔다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난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서세원 씨. 박 씨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한 건 12시 30분경이라고 합니다. 이쪽 테이블에 주사 그 조그만 요만한 그 약병 2개 주사기 아니 요만한 거 요 2개 봤어요. 2개. 링거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오렌지색이었다니까요. 그게 그 탄 거야. 거기다가 삐콤이래. 삐콤 얘기하는 게 삐콤. 곧이어 도착한 캄보디아 경찰과 검안의가 수거한 약물도 박 씨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날 그때 다 수고했었어. 의사하고 경찰들이 그 방에 있던 거 쓰레기통까지 싹 싸갖고 갔어. 싹 쌌단 말이에요. 근데 DP치에서 어떻게 그 포포를 한 병이 있었을까? 이거 연출 아니야? 공이 되신 분을 마치 포포를 맞아갖고 돌아가신 걸로 지금 몰아불고 있잖아요. 예? 서세원 씨 사망 다음 날 병원에 들어갔다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프로포폴을 발견한 장소는 어디였을까? 일단 병원 자체는 되게 횡했어요. 뭐 환자나 뭐 이런 병원 관련 서류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프로포폴이 발견된 장소는 서세원 씨가 사망한 침대의 수납장 위쪽에서 발견했고 뜯어져 있었어요. 아, 사용한 흔적이 있었던 네,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얀 액체가 들어있던 주사기는 2층에서 발견했어요. 서세원 씨 사망 현장을 조사한 경찰의 수거 목록에는 없지만 다음날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프로포폴. 진실은 뭘까? 그런데 사망 당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서세원 씨의 행적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가 살던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침 8시 딸아이를 집 근처 학교에 데려다준 서세원 씨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다가 8시 17분경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 한 교민 약국에 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얼마 정도 그때 사가셨어요? 혹시 금액으로 따지면 몇 달러 정도? 정확하게 알아요? 네. 24 내지는 25. 1달러 50센트짜리 염화나트륨 수액 한 병을 사고 외상값까지 25달러를 결제했다는 얘기는 쉽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문으로는 뭐 프로포폴을 사갔다 이런 소문도 있어서 여기 현지에서 약국에서 프로포폴을 실제로 살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병원에서 가야지. 약국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근처의 다른 약국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구입해봤습니다. 서세원 씨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사진을 보여주자 똑같은 프로포폴을 금방 꺼내다 줍니다. 얼마라고 이거? 12불. 아, 그럼 이거랑 뜻밖에도 약국 여러 곳에서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구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 병 가격이 평균 12달러로 서세원 씨가 사망 당일 결제했다는 25달러면은 2병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보러 왔던 간호사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할까? 간호사가 서세원 씨에게 주사했다는 약품은 모두 4가지.
염화나트륨 수액과 비타민 영양제 앰플 2개, 그리고 프로포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운전기사는 약물을 주사기에 넣는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주사한 프로포폴의 양은 무려 1000mg, 그러니까 500mg짜리 2병을 모두 주사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간호사가 서세원 씨에게 주사했다는 500mg짜리 프로포폴 2병은 어느 정도 위험한 양일까? 마취를 유도할 때, 즉 순식간에 정신을 잃는 거는 100mg 정도. 만약에 이 프로포폴을 이용해서 쭉 마취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다면 아마 한 300mg 정도를 1시간 동안 천천히, 실질적으로 옛날에 제가 부검했던 케이스에서도 한 병을 천천히 놓고 의사가 스스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맞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정량을 쓴다고 하더라도 호흡정지와 저혈압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 말에 따라 간호사가 치사량이 훨씬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는 점 때문에 서세원 씨가 누군가의 사주로 살해당한 게 아니냐는 타살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원에는 서세원 씨와 간호사 면접을 같이 봤던 통역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럼 면접 보시러 가신 거예요, 같이? 간호사 면접. 그때는 같이 라는 그 여자분은 그날 처음 오셨던 건 맞아요? 거기? 맞습니다. 그럼 면접은 얼마 정도 했어요? 시간 how long? 15분 정도, 20분 정도. 부동산에 합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근무하라고 합쳐잖아요. 근무하기 전에 테스트 주사 놓았다고 이렇게. 그거를 그럼 누가 간호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테스트 해보자는 거는? 목사님, 서목사님. 목사님. 주사 못 넣는 곳은 안 들어가셨어요? 네, 안 들어가요. 두 분만. 그러니까 주사 받는 데는 간호사랑 서목상만 갔었고. 네, 맞습니다. 운전기사도 거긴 안 들어갔어요? 모릅니다. 아. 몇 분 뒤에 바로 막 5분 뒤에는 그러면은 나갔어요. 우리 이사님 이미 끝났어요. 나갔어요. 우리 운전기사하고 치료실에는 서세원 씨와 간호사 둘뿐이었다는 통역 직원과 운전기사까지 셋이 함께 있었다는 간호사.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우리에게 은밀한 연락을 해온 한 제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있던 제3의 인물을 주목하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번에 서세원이 사고 났을 때 맨 처음에 발견한 애가 누구가예요? 국가. 여기 근사한 사건 당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는 캄보디아 현지인 여성 보파. 그녀는 서세원 씨 장례식장에서 우리와도 마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보파. 그녀의 정체는 대체 뭘까? 우리가 병원을 처음 찾아갔을 때 여러 언론사가 다녀간 탓인지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바라본 건물 외관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고급 주택에 가까워 보입니다. 게다가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것도 아닌데 마당 한켠에는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계단만 따로 설치된 옆 건물에는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불리앙 리. 그럼 누구일까? 놀랍게도 병원의 건물주인 불리앙은 훈센 총리의 막내 여동생 훈본톤의 남편이자 캄보디아 경찰이 소속된 내무부의 차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세원 씨 사망 당일 병원에 있었다는 캄보디아 현지인 여성 보파는 누구일까? 그 오빠는 내리 딸이지. 그 훈부촌 딸. 그 집안에가 다 영향력이 있죠. 아버지가 옹야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은 그 육진띠우라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밑에 줄줄이 라인이 돼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너무도 평범해 보이던 보파.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의 친동생. 아버지는 특권 계층의 옥냐이자 정부의 고위 관료. 그녀는 캄보디아의 로얄 패밀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허가도 받지 않은 병원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있었던 걸까? 그럼 보파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파는? 우선 그 상부 돈 HR 아, 휴먼 리소스 인사하시는 분. 그 보파가 그 위에 집에 사는 건 맞아요? 총리의 친인척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일까? 우리가 사건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담당자의 반응이 무척 특이했습니다. ខាងខ្ញុំចុះជាមួយនឹងគ្រូពេទ្យក៏ដូចជានគរបាលបច្ចេកទេសកសលវិច័យខ្ញុំអត់ដឹងផងណាតើលោកគ្រូពេទ្យចឹងបើសិនជាចង់ទស្សនាយ៉ាងណានោះអញ្ជើញទៅជួបជាមួយនឹងលោកអនុធានការិយាល័យបច្ចេកទេសជាសាស្ត្ររាជធានីភ្នំពេញក្នុងស្ថានអី 사망 현장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든 상급기관인 경찰청 담당자를 찾아가라며 친절하게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찰. 그렇다면 경찰청 담당자는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ពុំមានដឹងអត់ថាថ្ងៃហ្នឹងនៅពេលដែលគេនេះហ្នឹងគេមានធ្វើតែឈាមលើគាត់ហ្នឹងអត់ អត់ទេកូននិយាយថាកូនមកគេថាបើមិនតាន់អស់ចិត្តទេចង់ធ្វើតែឈាមចង់ធ្វើអីបូនទៅកុំអាក់ដល់អីគេអាចប្រាប់យើងដែរតែយើងព្រមគេឲ្យយើងធ្វើអីគឺសិនទៅយើងចង់ធ្វើណាតែយើងអត់ចាយើងអត់ធ្វើអ្នកដល់បានទៅបងយកទៅទី ពូថ្ងៃការហែណាពូមានបានឃើញអ្នកគ្រូពេទ្យមួយដែលចាក់ថ្នាំឲ្យគាត់ហ្នឹងអត់ តែតែយកគេបានប្រគល់ឲ្យជូនហើយជូនក៏មកចូលរួមឃើញអ្នកចាក់ថ្នាំឃើញអីហើយជួបទៅគេឲ្យជួបទៅសិនទៅ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 대사관은 사건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까? 들었다시피 그런 내용 자체들이 다 어떤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고 아니 개인 정보랑 상관없는 부분. 다 유족분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지침 있으신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표창원 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서세원 씨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 누가 왜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납득하지 못할 수사, 납득하지 못할 시신의 처리. 그러면 당시에 서세원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나 또 현장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커다란 여기에 불이익이나 불편이 걸려 있는 사람일까? 서세원 씨 사망 사건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캄보디아 핵심 권력층이자 병원의 건물주인 보파의 가족일까? 그런데 내가 형이라고 불러요. 동생, 이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어. 뒤로 빠져.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부수상과 등등 전부 다 피해자야. 그 사람은 설계로 다 이렇게 지금 5년 전 훈센 총리 여동생 건물에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서 한인들 사이에 회장님이라고 불렸다는 이 씨. 병원 옆 건물에 내걸린 간판 은리 앙리의 리는 바로 이 회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훈센 총리의 여동생 가족과 오래전부터 사업을 같이 해왔다는 한국인 이 회장.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서세원 씨 사망 사건을 덮으려 했던 걸까? 우린 2019년 병원 개원 당시 훈센 총리 여동생 부부 그리고 이 회장과 함께 디렉터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국내 줄기세포 전문 병원의 관계자로 재직 중인 김 씨. 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저한테 갑자기 자기가 병원을 할 계획인데 투자를 내가 막 거기 캄보디아에
대단한 사람이 있다. 푼슨의 동생 그 사람하고 너무 각별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면역이 허가가 났으니 대한민국의 면역을 거기다 제공해달라. 훈센 총리 여동생의 건물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니 성공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믿고 10억 원 상당의 줄기세포 치료 시설비를 투자했다는 김씨. 그런데 1년도 안 돼 병원에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얘기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갔죠. 처음에 시작할 얘기가 6개월에 투자된 거 5배 빼줄게. 이래서 했던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병원 어떻게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지. 의사도 못 구하고 있다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버려두고 간 시설에서 의사도 고객도 없이 운영이사와 간판만 계속 바뀌어왔던 병원. 그것은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 아니라 실패가 예정된 함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만난 한 제보자는 2015년 부동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이 회장의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매입했다가 개발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면세점은 푸놈펜 시내에서 300km 이내 안 내주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우리가 제안을 내니까 여기 면세점 놓을게. 결정적인 게 사실은 이제 그 본령 차관을 만나게 해주면서부터 이제 날 완전히 믿게끔 한 거죠.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아 기소 중지 상태라는 이 회장. 이 존재가 여기 있으면 결론을 피해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받고 들어가는데 하나도 성공 못하면 나 어떻게 생각하지? 캄보디아 교민 사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이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계세요. 우리 며칠 전에도 한 한인 식당에서 그가 목격됐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그는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외국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교류가 없어서. 그래서 캄보디아를 미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쉬운 이유도 그거거든요. 캄보디아라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발해야 돼요. 2010년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수천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했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후로도 캄보디아 고위층과의 인맥이 있다는 한국인 브로커가 연루된 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사관은 왜 서세원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 캄보디아라는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 외교 파트너. 그래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될 테고, 그들과의 관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이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이대로 자꾸 이 사건이 묻히고 조용히 해지고 외교부와 대사관과 법무부와 이들이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인기가요의 인기 사회자 서세원 소개받고 나타났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지만은 사망 직전 서세원 씨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려올 일도 많고 캄보디아에서 살인당해서 돈 받을 일도 있고 하룻밤도 안 펴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신뿐만이 아니라 실존하는 법과 제도, 믿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외교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 캄보디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는 건 그가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시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 응급실까지 20대 후반 여성과 아이를 태워다 주셨던 택시기사분을 찾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부산과 대구 일대에서 다이너스티나 갓그랜저 등을 운행하며 일명 빠리꾼, 러버보이로 활동했던 소개쟁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올해 1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남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아시는 분, 이 남성이 현지 경찰에 검거된 후 탈출한 과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 고독사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노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 사냥꾼에 대해 아시거나 피해를 보신 병원 관계자, 가족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